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괴롭긴 합니다. 그래서 뭐 대응하는 요령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 올라온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 가서 복수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네, 한 유튜버가요, 2년 동안 층간소음에 네. 너무 시달렸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내가 참아보다가 잠까지 못 자게 되니까 내가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. 그래서 그 위층에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간 거죠. 어머. 그래서요,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. 야. 근데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이 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정말 많이 시달렸나 보죠. 네. 위층에 위층으로 이사를 갔다.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? 사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네. 그러니까 뭐 점을 낼 수 있는 우퍼 진동기 이렇게. 그거 저 천장에다 붙여놓고. 예.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집에 보면 이렇게 예. 그 홈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소리 나는 걸 사실 그거를 이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나게 하면 야. 그 낮은 진동음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층간소음 복수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직업도 나왔다고 하는데 참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. 보입니다. 네. 이런 것들도 있대요. 통돌이 세탁기 3시간, 발소리 360분, 또 층간소음 복수 음악 뭐 이런 게 네.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뭐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. 네.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? 네,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. 우퍼 스피커를 천장을 향해서 설치해서 노래를 트는 경우에는요. 중요한 게 무슨 노래를 트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놔요.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요. 이거는 뭐 용인이 됩니다. 그렇지만 뭐 기계음 소리나 뭐 귀신 소리처럼 생활 소음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소음을 발생을 시키면요. 이건 고의성 부분이 쉽게 입증이 되잖아요.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 처분이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. 형사처벌 대상이 될 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틀어놓는 건 괜찮지만 밤늦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통상적인 그 수치를 넘어서 틀어놓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. 층간소음 항의 기준이 야. 있는 줄 전 몰랐거든요. 항의 기준, 뭐가 금지되어 있고 뭐가 허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먼저 금지되어 있는 것부터 보죠. 주거 침입. 그렇죠. 주거 침입하면 그럼 안 안 돼요. 되죠. 초인종 누르기, 현관문 두드리기. 이건 안 돼 있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주거 침입, 초인종 누르기,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폭행이나 또 다른 분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단순히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괜찮아요. 그런데 이웃집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. 초인종 더 이상 누르지 마세요. 이런데도 계속 찾아가면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.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네. 유의하셔야 됩니다. 저도 전에 밑에 살던 분이 위에서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시끄럽다고 이떡 거리는 올라왔어요. 거예요. 몇 번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. 문을 두드렸더니 도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. 이게 서로 대면을 하면 이런 무서운 이건 잘 막아놨어요. 만나면 안 돼요. 도복은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. 네. 검은 띠더라고. 허용. 전화 연락, 문자 항의, 또 천장 두드리기가 허용이 돼요? 이건 허용이 돼요?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죠.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요, 천장 두드리기, 전화 연락, 문자 메시지, 고성 지르기 등은 허용을 했습니다. 이게 왜냐면요, 아랫집도 알려야 되잖아요.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직접 찾아가는 건 안 되지만 이런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고통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요, 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. 현관문에 경고문 달아놓는 경우들 많으시죠. 이게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요.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또 그 내용이나 표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경고문을 왜 전부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공용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죠. 볼 수 네.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이 밖에도요. 고무 망치나 지팡이로 두드리는 건 되는데 아랫집의 소음이 끝난데도 계속 이제 두드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또 제가 앞서 설명한 케이스죠. 윗집 문에 인분을 바르면 네, 이러한 현관문의 그래. 효용 가치를 해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네.